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날씨입니다. 예, 성격 심리학, 5강. 원래는 5월 5일이 저희들이 수업일이지만, 보강이 있어야 돼서 3월 30일 수업을 올리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격의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지난 강의 때 여러분 우리 성격 장애와 성격 강점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항상 이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면 학습 내용 정리 질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시험을 보통 여기 위주로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격 장애와 성격 강점 같은 경우에 DSM-5에서 성격 장애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성격 장애의 하위 유형을 세 군집으로 나누어 설명해보라. 그러면 여러분이 A군, B군, C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 A군에는 어떤 장애가 있고, B군에는 어떤 장애가 있고, C군에는 어떤 장애가 있고, 각각 그 군의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 질문 세 번째 보면 C군에 속하는 세 가지 성격장애를 열거하고 각 성격장애의 특징을 설명해보라. C군이 뭐였죠?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4번에 보면 자살 시도, 폭음, 폭식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어떤 성격장애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자살을 막 몇 번이고 시도하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주기도 하고 우리 그 책에 있는 예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증상은 무엇인가? 네. 그리고 강점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점 하이 6라고 불리는 6개의 덕목은 무엇이며 각 덕목에는 어떤 성격 강점이 포함되는가? 하나 더 얘기하자면 대인 간 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덕목과 성격 강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덕목에 속하는 성격 강점의 특징을 설명해보라.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시험에 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격 측정과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격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이해한다. 두 번째, 성격 평가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대표적인 자기보고형 성격 검사들을 제시할 수 있다. 네 번째, 투사적 성격 검사와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이번 4장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이제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으신 분도 있지만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정말로 일생일대의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을 그냥 막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경우 이럴 때도 보면 성격은 아주 중요한 그런 선택 기준이 됩니다. 또한 인간의 성격을 연구하거나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심리학자에게는 개인의 성격을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의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성격 특성을 어떻게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개인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비법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관상을 보면 뭐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 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관상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얼굴만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다 알 수 있나요? 절대 그렇지 못하죠. 뭐 어느 한 부분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리고 독심술은 뭐 마음을 꿰뚫어 보는 그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심술처럼 개인의 성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심리학자들은 실증적인 연구와 효과적인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개인의 성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성격 평가 방법을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리 평가, 그리고 뭐 성격 평가, 예, 이런 도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심리 평가라는 것은요, 개인의 지능, 적성, 성격, 정신병리 등과 같이 다양한 심리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심리평가이고요. 이런 심리평가 중에서 특히 성격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격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이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내면적 감정을 갖고 있느냐,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바로 성격 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격 평가는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인의 성격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은 크게 5가지 영역의 자료를 이제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 대상자의 개별적인 면담, 그리고 평가 대상자의 행동 관찰, 개인의 생활사, 라이프 스토리죠. 그것에 관련된 기록, 그리고 4번째, 평가 대상자를 잘 아는 주변 인물들, 뭐 가족이나 친구들의 보고, 5번째,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성격 평가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5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 목적의 명료화, 2번째, 자료 수집 계획, 3번째, 자료 수집 실시, 4번째, 자료의 해석과 통합, 5번째, 평가 결과의 보고 및 전달 과정을 통해서 성격 평가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평가 목적의 명료화를 보면은요, 평가 목적을 우선 명료화하는 것이 우리 성격 평가에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격 평가는 이제 매우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는데요. 성격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임상 장면에서는 심리적 부적응과 정신병리를 나타내는 환자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평가하여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격평가를 할 수 있어요. 기업에서는 어떤가요? 기업에서 하는 때는 업무와 인간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뭐 신입사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라든지, 예, 이럴 때 성격평가를 실시하고요. 때로는 심리 코칭을 위해서 임원이나 사원의 성격 및 심리 상태 전반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기업 상담을 이제 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기업들, 이렇게 뭐 좀 큰 중소기업들 이런 데는, 직원들을 위한 그런 복지 차원에서, 심리검사를 받게끔 해요. 예, 그럴 때는 이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 이럴 때 이제 심리 상담사를 찾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을 해주면서 이런 분들의 성격 평가, 그러니까 심리 검사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군대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군대 상황에서도 군 생활에 잘 적응하기
적응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적응하기 어렵다면 그 적응하기 어려운 성격적 취약성을 평가함으로써 부적절한 입대자를 선발하는 경우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가요?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의 진로 지도, 그리고 학생들의 심리 상담을 위해서 성격적 특성을 평가할 수 있겠죠. 성격적 측면의 예를 제시하면 성격 평가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성격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일반적인 성격 특성이 있죠. 뭐 내향이냐 외향이냐, 신경 과민의 정도가 어느 정도쯤 되느냐 하는 이런 일반적인 성격 특성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신념 및 사고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자기나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신념이나 그 사고를 하는 내용,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독특한 사고 방식이나 그것을 왜곡하는 왜곡 정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정서 및 동기를 볼 수 있죠. 정서적 상태와 민감성, 그리고 동기의 주제와 강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또 행동 방식, 예를 들어서 자기관리 행동이나 습관, 업무 스타일, 또 자기 주장 및 대인관계 스타일이 어떠한지 그 행동 방식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죠. 자기 존중감. 그래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인 그런 자기 개념이 어떠한지, 그리고 자기 존중감의 기반과 취약성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대인관계 양식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비롯한 타인 개념, 그리고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방식이 어떤지 알 수 있고요. 또 정신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판단력과 자아 강도, 그리고 정신장애의 유형 및 심각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적응적인 성격 특성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대인관계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반복적으로 생긴다거나, 이럴 때, 그리고 또 자살을 계속해서 시도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성격 장애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갈등도 알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갈등 영역, 그리고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심리적인 강점도 알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창의성과 리더십이 얼마나 있는지, 이러한 성격 강점에 대해서, 성격 덕목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과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가 목적을 명료화한 후에는 두 번째로는 자료 수집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목적이 명료해지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성격 평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심리 검사는 매우 다양해요. 그래서 면접, 행동 관찰, 개인 생활사 분석과 더불어서 심리 검사를 사용해서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자각 가능성이에요. 자각 가능성으로서 측정하려는 심리적 특성을 개인이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이고요. 특히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성격적 특성은 자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측면은 보고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개인이 평가자에게 언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이에요. 그래서 이 자각 가능성과 보고 가능성의 여부에 따라서 성격 평가를 위한 그런 자료는 의식적 자료, 행동적 자료, 억제적 자료, 무의식적 자료로 구분이 되고,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의식적 자료라는 것은 개인이 잘 알고 있는 자신의 특성인 동시에 언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심리적 특성을 의미하고, 면접법, 자기보고형 검사, 객관적 성격 검사 등을 통해서 평가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억제적 자료는 잘 알고는 있지만 보고할 의사가 없거나 숨기고자 하는 심리적 특성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입사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는 자신의 부정적 성격은 숨기겠죠. 그리고 긍정적 성격의 소유자인 것처럼 위장할 수 있죠.
또 이와는 반대로 군입대를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자기의 성격을 부정적으로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격 특성을 속이거나 위장하는 경우에는 면접이나 자기보고형 검사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이러한 억제적인 자료는 로샤 검사나 주제 통각 검사 같은 투사적인 성격 검사가 있어요. 무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투사적 성격 검사나 개인 생활사, 라이프 스토리 분석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행동적인 자료는 개인이 스스로 자각할 수는 없지만 평가자에게 보고할 의사가 있는 심리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진실한 태도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지만 자신도 잘 자각하지 못하는 미묘한 성격적인 측면들이 누구나 다 존재하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독특한 업무 스타일이라든지 대인관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적 자료의 평가를 위해서는 행동관찰법, 과제수행검사, 타인 평정검사 등이 사용될 수 있어요. 반면에 무의식적 자료는 억압된 심리적 갈등이나 무의식적인 타인 개념과 같이 자각과 보고가 모두 불가능한 그런 성격적 특성을 의미해요. 이러한 무의식적 자료는 투사적 성격 검사나 개인 생활사 분석을 통해서 탐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료가 이제 다 수집이 되면 자료 수집의 실시와 채점 과정을 갖게 됩니다.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가 자신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이때는 중요합니다. 평가 시간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도록 쾌적하고 조용한 공간에서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와 편안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고 그렇게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의 해석과 통합 과정은 가장 이 성격평가를 위한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통합한 과정은 이 모든 과정에서 성격평가의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 검사의 해석 과정은 검사 점수와 채점 결과의 의미를 표준화된 기준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의 성격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투사법 검사나 과제 수행 검사 경우 해석 과정은 정말 전문적인 그런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검사 반응과 그 채점 결과로부터 성격 특성을 추론하는 아주 전문적인 그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의 검사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그 심리 검사를 해서 심리적인 속성을 평가한다. 이거는요,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2개 이상의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결과를 통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기 분석 보고서 그것을 이제 저희 중간고사 대체 보고서로 하려고 하는데요. 중간고사 대체 보고서는 5월 말까지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제가 심리 검사를 5가지는 받아봐라. 그리고 내담자 경험을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내담자 경험을 제대로 하실 수 있는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으면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심리 검사를 받고 그것을 한번 해석을 받는 과정까지 하시면은 좋고요. 이 심리 검사를 그래서 하나만 받지 말고 객관적인 검사와 또 이제 주관적인 검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검사와 여러분의 무의식을 알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그런 검사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이렇게 5가지 정도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공통된 그런 특징들이 나올 때 그것이 나의 좀 성격적인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료가 이제 다 해석과 통합의 과정을 이제 거치고 나면 평가 결과를 누구에게 해줘야 되나요?
평가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성격평가 보고서는 평가 의뢰자가 알고자 하는 평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내담자가 성격 검사를 받을 때는 그 받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의 그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심리검사를 받고 싶은지, 그리고 또 심리검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고 싶은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리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알고 싶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평가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에 대한, 그 보고와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지금, 성격 특성의 두 측면에 따른 심리평가 방법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언어적 보고가 가능한 그런 심리적 특성, 그리고 언어적 보고가 불가능한 심리적 특성. 예, 그래서 이게 자각이 가능한 심리적 특성, 언어적 보고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의식적 자료고, 이것이 바로 면접법, 자기 보고형 검사, 자기 평정 검사가 되고, 또 언어적 보고가 불가능한 심리적 특성, 그러니까 뭐 이제 무의식적인 게 나타나는 거죠. 자각이 가능한 심리적 특성이 만났을 때는 억제적인 자료. 그래서 투사적 성격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로샤 검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개인 생활, 라이프 스토리 이런 분석 이런 것들이 억제적 자료고, 자각이 어려운 심리적 특성과 언어적 보고가 가능한 심리적 특성이 만났을 때는 행동적인 자료죠. 이 행동적인 자료는 행동관찰법, 과제수환검사, 타인 평정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무의식적 자료, 이거는 언어적 보고도 불가능하고 자각이 어려운 심리적 특성이죠. 이것들은 다 이런 무의식적 자료들은요, 투사적 성격 검사를 가진다는 거예요. 투사적 성격 검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샤나 주제 통각 검사, TAT라고 하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유연상 검사, 그 다음에 개인 생활사 분석 등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 평가의 방법과 도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것인데요. 매우 다양하죠. 성격을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측면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 방법과 도구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의 성격 평가는 특히 크게 면접, 행동 관찰, 개인 생활사 자료, 타인의 보고, 심리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은 개인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는 것. 이것이 바로 면접, 인터뷰죠. 이 대화를 통해서 질문과 응답을 주고받으면서 개인의 성격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죠. 이처럼 대화나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면접입니다. 근데 이 면접은요,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고 구조화된 면접이 있어요. 비구조화된 면접은 어떤 것인가요? 구조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개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반면에 구조화된 면접은요,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순서를 비롯해서 응답에 대한 채점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조화된 면접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진단 면접 절차, DIS, 그리고 연구용 진단 기준, RDC라고 하죠. 그리고 DSM용 구조화된 임상 면접, 그래서 SCID, 이런 것들, 종합형 국제 진단 면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한계점은 개인이 자신의 성격에 관해 자각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성격에 관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행동 관찰이 있습니다. 행동 관찰은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지를 체계적으로 관찰하여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빈도나 강도를 수량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적 관찰,
구조화된 관찰, 자기 관찰이 있는데요. 자연주의적 관찰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고요. 구조화된 관찰은 특정한 자극 상황에서의 그런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관찰은 자각하지 못하는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탐구 문제 4-1번을 한번 보면 미팅이나 면접의 경우처럼 제한된 시간 내에 개인의 성격을 좀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어떻게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에게서 더 신뢰로운 대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질문, 어떤 분위기? 예. 그리고 개인이 나타내는 다양한 행동 중에서 어떤 측면을 주목해야 할까요? 가족관계 성장과정, 현재 생활 중에 어떤 점을 탐색해야 할까? 예. 수집된 정보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특징을 반영하는 것일까? 예, 여러분이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의 생활사 자료가 있어요. 라이프 히스토리죠. 개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에서 또 쓰는 방법이 뭐냐면 인생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려볼 건데요. 인생 그래프 그리는 것이 바로 이제 나의 생활사. 그래서 나의 라이프 히스토리 중에서 어떠한 큰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 통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감정이 생겼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는 어떤 그런 하나의 방법이 바로 개인 생활사 자료입니다. 성격 평가를 위해서 중요한 생활사 정보는 개인의 성장 과정이 어땠는지, 가족적인 배경이 어떤지, 그리고 성적 발달 과정, 그리고 개인의 건강 및 질병, 그리고 대인관계 양상, 개인적 선호 및 취미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성격을 평가할 수 있는데요. 개인을 잘 알거나 자주 접하는 타인들이 있으시죠. 친척, 친구, 가족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개인의 성격이나 무의식적인 습관은 당사자보다도 다른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개인의 성격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체도 이렇게 다면 평가 제도를 가지고 있고 360도 전방위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 태도나 업무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하는 이런 제도들을 쓰기도 합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심리 검사를 통해서 개인에게 성격 특성을 평가할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객관적 평가할 수 있는 그 심리 검사는 성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사 문항과 채점 체계 그리고 결과를 해석하는 규준과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 검사는 크게 자기보고형 검사와 투사적 검사가 있는데요. 이 자기보고형 검사는 질문으로 이제 하는 거고 객관적 이제 그 심리 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NEO 성격 검사 그리고 MMPI, MBTI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MBTI 약식으로 한번 해보셨는데 제가 권유 한번 해보고 싶은 거는 MMPI는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MMPI 여기 보면은 자기보고형에 이게 지금 3가지밖에 안 났지만, 우리 NEO 성격 검사는, 예전에 여러분 배웠었는데, 코스타와 맥쿠레에 의해서 개발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격의 5요인 검사 한번 해보셨죠? 예, 그게 바로 이제 NEO 성격 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또 어떤 걸 많이 하냐면요. TCI, 여긴 지금 안 적혀있네. TCI라고 기질 및 성격 검사 하는 것을 또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TCI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반응 성향을 측정하는 4개의 기질 척도, 그러니까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예, 요거하고 개인의 성숙도와 적응 수준을 측정하는 3개의 성격 척도,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 예,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TCI도 요즘에는 많이, 그러니까 기질도 알 수 있고 성격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검사고요. 또 MBTI는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4개의 성격 차원, 외향이냐 내향이냐, 감각이냐 직관이냐, 사고냐 감정이냐, 판단이냐 인식이냐에 대한 선호를 평가하는
성격 유형 선호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MBTI 해석 방식이 있었고요. 예, MMPI는 다면적 인성 검사라고 합니다. 예, 이 다면적 인성 검사는요. 9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검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된 응답을 만약에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왜곡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MBTI 같은 경우는 그 임상척도 외에 재구성 임상척도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의기소침, 신체 증상 호소, 낮은 긍정정서, 뭐 냉소적 태도, 반사회적 행동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성격병리 5요인 척도, 그래서 공격성, 정신증, 통제결여, 부정정서성, 내향성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임상소척도, 그래서 주관적 우울감, 정신운동지체, 둔감성, 애정욕구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내용척도로는 불안, 공포, 강박성, 낮은 자존감 등 이런 다양한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해보셨던 성격 강점 검사 CST, 예, 이것은 긍정심리학에서 강조하는 성격 강점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도 CST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예, 투사적 검사라는 것은 이 객관적 검사로는 평가하기 어려운 예, 성격의 그 무의식적이고 심층적인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투사적인 검사입니다. 그래서 피검자에게 모호한 그런 자극을 제시해서 그의 성격적 특성이 투사된 반응을 유도하고 검사 반응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피검자의 무의식적인 성격 특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객관적 성격 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검사 도구가 바로 이 투사적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샤 검사가 있어요. 이 로샤 검사는요, 데칼코마니 양식에 의한 대칭형 잉크 얼룩으로 이루어진 10개의 그 1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순서에 따라서 보여주면서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나 무엇처럼 보이냐 이렇게 말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주요 항목은 반응 영역, 피검자가 반응한 카드의 부분, 그리고 결정 요인, 반응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 잉크 자극의 특징, 그리고 반응 내용, 반응의 내용 범주, 반응의 독창성, 반응의 독특성이나 창의성, 반응의 형태질, 예, 잉크 자극 특징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그 밖에 뭐 반응 수, 시간, 채점 항목 간의 비율 및 관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투사적 검사의 특징은요, 검사 결과의 해석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이 지니는 사고나 공상의 주된 요인, 욕구와 충동, 정서 상태와 정서 조절 능력, 인지적 접근 양식, 무의식적 갈등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현실 검증력, 충동 통제력, 자아 강도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적응 능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장면에서 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주제 통각 검사, TAT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개인이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평가하는 건데요. 인물과 상황을 묘사한 20장의 그림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 장씩 제시하면서 그림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담자가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인 머레이에 의하면 사람들은 모호한 상황을 자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소망에 따라서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즉 개인은 자극을 해석할 때 자신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동원해서 인식하는 통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피검자가 구성한 이야기 줄거리에는 피검자의 과거 경험, 상상 및 공상 내용, 현재의 관심과 욕구, 심리적 갈등, 무의식적 충동 등과 같은 성격적 요소가 반영되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런 심리 검사들을 한번 봤습니다. 예, 좋은 성격 검사의 이제 조건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표준화가 나왔는데요. 예, 이것은
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격 검사의 조건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좋아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신뢰도는 어떤 것이냐면 어떤 측정 도구를 적용하여 개인의 성격을 평가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신뢰도에는 검사, 재검사 신뢰도가 있고요. 동형 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내적 합치도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은 신뢰도라는 것은 어떤 측정 도구를 적용해서 개인의 성격을 평가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당연히 좋아야 좋은 성격 검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당도는 무엇이냐면 심리검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심리적 특성을 정확하게 잘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측정하는 것이죠.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가 사실은 개인의 지능을 평가하고 있다면 타당한 검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리검사의 타당도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되는데요. 우선 내용 타당도라는 것이 있어요. 내용 타당도, 공존 타당도, 예언 타당도, 구성 타당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그냥 여러분이 우리 책에 12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것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표준화라는 것은 규준이죠, 규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을 뿐 아니라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심리검사는 검사 결과의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심리검사의 표준화란 어떤 평가자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평가하더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채점하며 해석할 수 있는 표준적인 절차와 해석 체계, 즉 규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심리검사의 실시를 위한 표준적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겠죠. 즉 검사자의 자격과 조건, 검사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연령, 그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지시문, 검사 반응에 대한 채점 체계 등 이것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보고형 성격 검사,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궁금해하시는 또 성격 검사에 또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었죠? 예, 이것이 이제 무의식적인 것을 좀 할 수가 없으니까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그 성격의 무의식적이고 심층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검사는 투사적인 성격 검사라고 했죠. 그래서 자기보고형 검사와 투사적 성격 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보고형 성격 검사에는 NEO 성격 검사, 그리고 기질 및 성격 검사 TCI, 그 다음에 성격 유형 검사 MBTI, 다면적 인성 검사 MMPI, 그 다음에 성격 강점 검사 CST가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NEO 성격 검사는 성격의 오요인,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성격의 오요인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성격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크레안 코스타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되었죠. 그래서 신경 과민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이렇게 5가지 성격의 오요인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고 있고요. 각 성격 요인은 6개의 하위 척도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이 네오 성격 검사는요, 다양한 연령층에서 실시할 수 있고 본인용, 관찰자용, 배우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검사는 240개의 문항을 60개의 문항으로 단축한 이 검사도 있고요. 예, 한번 이것을 우리 프로파일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 NEO 성격 검사, 청소년명도 있고요. 예, 여러분 책의 129페이지 보면 NEO 성격 검사의 결과 프로파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격의 5요인 뭐가 있다고 했죠? 신경과밀성, 외향성,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예, 이렇게 있는데 신경과밀성에는 불안, 적대감,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 예, 이런 것들이 정도에 따라서 나오고요. 외향성은 따뜻함, 사교성, 자기주장성, 활동성, 흥분 추구, 긍정정성 예, 이렇게 나오고요. 개방성은 6가지 그 하위 요인이 공상, 신비한, 감성, 실행력, 아이디어, 가치 예, 그리고 우호성 성격 요인에서는 6가지의 하위 요인은 신뢰성, 솔직성, 이타성, 수능성, 겸손성, 온유함. 그 다음에 성실성의 성격 요인에서는 6개의 하위 요인이 유능성, 질서정연함, 의무감, 성취추구, 자기절제, 신중성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 평균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그 다음에 더 많이 낮게 나온 것들이 어떤 요인인지 그것을 보시면 나의 성격에서 좋은 점 그리고 좀 보완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TCI는 요즘에 많이들 뭐 기업체나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는 성격 검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기질 및 성격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클로닝거가 제시한 성격의 심리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4개의 기질과 3개의 성격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의 기질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극 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예, 이런 기질 척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성격 척도가 있습니다. 3개의 성격 척도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이 있는데요. 140문항을 5점 척도로 예, 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질에서도 보면 자극 추구에서는 탐색적 흥분, 충동성, 무절제, 자유분방 예,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위험 회피에서는 예기 불안, 불안을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일을 먼저 막 생각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예기불안이라고 하죠. 예기불안, 불확실성, 공포, 수줍음, 쉽게 지침. 사회적 민감성에는 정서적 감수성, 정서적 개방성, 친밀감, 의존 있고요. 인내심의 척도는 근면, 끈기, 성취야망,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성격의 척도에서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이라고 했는데요. 자율성에서는 책임감, 목적의식, 유능감, 자기 수용성, 자기 일치성 이런 척도를 볼 수 있고 연대감에서는 타인 수용성, 공감성, 이타성, 관대성, 통합적 양심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기 초월에서는 창조적 자기망각, 초월적 일체감, 영적 수용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고요. 예, 이런 프로파일은 여러분 책의 131페이지에 보면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검사를 하고 나면 그 해석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기질을 봤을 때 100분위 점수 막대 그래프로 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예, 기질에서는 뭐 자극 추구가 어떻고 위험 회피가 어떻고 예, 민감성, 인내력 이런 것들이 예, 막대 그래프 100분위 점수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성격 유형 검사는 여러분 MBTI 많이 해보셨죠? 이 MBTI는 이제 마이어브릭스 타입이니까 그래서 이제 MBTI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거는 이제 칼 융의 성격 유형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나오게 된 자기 보고형 성격 검사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셨듯이 4개의 성격 차원이 있어요. 예, 외향, 내향, 그리고 감각, 직관, 사고, 감정, 판단, 인식에 대한 선호를
예, 평가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166문항 또는 126문항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성격 유형 중에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그래서 뭐 ISTJ, 뭐 ENFP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격 유형이 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격 차원에서 선호 지표와 그 지표의 의미를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의 132페이지 보면 예, 선호 지표 외향 내향에서는 지표의 의미는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심리적 에너지의 방향이 어떠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가. 그래서 이제 외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집에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우울해지는 경향이 많고 바깥에서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에너지를 받아요. 그런데 내향이신 분들은 이제 자기의 내면에 충실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에너지가 빨리 소비가 되고요.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는 것처럼 집에 있으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이제 내향성의 분들은 그럴 때 이제 충전이 되고 에너지를 받는 예, 그렇게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 그리고 감각직관 이것은 인식 및 정보 수집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주어진 기본 정보 또는 그것의 해석과 의미 중 어떤 정보를 선호하는가예요. 그래서 감각은 우리가 센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각이 이제 높으신 분들은 뭐랄까 이런 분들은 특징이 예를 들어 이렇게 차를 타고 길을 이렇게 좀 가거나 예전에 어떤 것을 이제 지나왔던 경험들을 보면 그거를 사진 찍듯이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직관이신 분들은 그런 것들 세부적인 것들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관이신 분들은 우리 나무와 숲이 있다면 숲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스타일이시고 그리고 감각이 이제 뛰어나신 분들은 그 숲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나무들을 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고 감정은 어떤 것인가요? 예, 판단 및 결정 기능이죠. 그래서 논리적 일관성 또는 개인의 특수한 사정 중 어떤 판단 기준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예, 이 사고형이신 분들은 논리적으로 사고하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감정이신 분들은 주관적이고 그 개인의 특수한 사정 이런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판단 인식은 생활 양식을 의미하는데요. 매사가 분명하게 결정된 것 또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 중 어떤 삶의 방식을 선호하는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J 판단이신 분들은 매사가 분명하게 결정된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계획적이어야 되고 그 계획적이지 않으면 그런 걸 못 참으세요. 그리고 시간, 기한 이런 것들을 엄수하는 것, 그럼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인식이신 분들은 약속이나 이런 것들도 뭐 예를 들어 좀 갑자기 잡는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좀 저도 기질적으로는 P 인식형인데요. 우리가 이제 과제를 내줬을 때 예를 들어 J형이신 분들은 제가 만약에 이 과제를 오늘까지 해라. 오늘까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절대 오늘을 넘기지 않고 미리미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J형이시고 이 P형이신 분들은 인식형이신 분들은 이제 과제 그 마감일이 있으면 그 마감일 전날에 밤을 새는 스타일이세요. 예, 그동안엔 놀다가 밤을 새서 막 미리미리 하지 않고
때가 막 닥쳐서 오히려 그럴 때 이제 에너지, 집중력이 막 이렇게 나오면서 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이제 P형이신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성격 차원이 있다는 것을 MBTI에서는 그런 것을 꼭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MMPI 다면적 인성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항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니요로 응답하는 문항인데 567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꽤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다면적 인성검사는 성격 특성과 더불어서 정신병리적 증상을 평가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심리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 척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시면 건강염려증, 내가 막 어딘가가 이렇게 아픈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히스테리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많으면 막 두통이 막 심해지고 이게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이제 건강염려증이 좀 높게 나옵니다. 예, 우울증, 그리고 뭐 반사회성, 경조증은 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거죠. 내향성 이런 것들이 임상 척도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133페이지 보면 이 척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이제 하자면 건강염려증 이제 HS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건강염려증은 피검자가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이러한 증상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그런 척도예요. 그래서 신체적 기능에 대한 과도한 집착 및 질병이나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우울증, D, 우울증은 우울 증상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비판적이며 비관적이며 슬픈 감정, 자기 비하, 희망의 상실, 무력감 등을 나타내고요. 예, 히스테리가 있습니다. 예, 히스테리, HY. 히스테리는 현실적 어려움이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부인하고 부정하며 대신 신체적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척도예요. 자, 반사회성, PD라고 하는데 반사회성은 사회적 규범에 비수능적이고 권위에 적대적이며 반사회적인 행동과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서 분노감, 충동성, 정서적 피상성 및 예측 불가능성 등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반사회성이 높은 분들은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범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이코패스라든지 뉴스에 봤을 때 정말 너무나 잔인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죄책감도 없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 MMPI를 해보면 반사회성이 엄청나게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신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서울신대 같은 경우는 그 신학하시는 분들 처음에 들어올 때 MMPI를 꼭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MMPI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반사회성이 많이 높게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학을 하게끔 권유하지 않아요. 예,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이 MMPI를 통해서 내가 예를 들어 이 임상척도 중에서 조금 높게 나온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남성성, 여성성도 있어요. 이 MF. 이것은 직업, 취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심리적, 종교적 취향, 능동성, 수동성, 대인 감수성 등에 있어서 남성적 또는 여성적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예요. 그리고 편집증이 있습니다. 편집증은 PA. 예,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 의심 많이 하죠. 편집증이 있으신 분들은 피해의식, 그리고 자기 정당화 등의 편집적 그 특성을 평가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편집증이 높게 나오신 분들은 우리 성격 장애에서도 봤듯이 편집증이 좀 높게 나오신 분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 타인을 굉장히 많이 의심하고 자기의 그 피해의식이 되게 많아서 실제적으로 소송을 한다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강박증, PT. 예, 강박증은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적 불안과 강박적 특성을 측정하는 척도예요. 그래서 강박증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제 청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손을 씻는 행위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강박 증세가 높을 때 나오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SC, 정신분열증이 있어요. 이 정신적 혼란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기괴한 사고 과정, 비정상적인 지각, 그리고 사회적 고립, 주의 집중의 장애, 충동 억제 등의 곤란 등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열형, 분열성, 우리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성격장애에서. 예, 그래서 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괴하고 이상한,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예, 이 정신분열증이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척도입니다. 예, 경조증, MA라고 하는데요. 경조증은 비약적이고 과장된 사고, 과잉 행동, 불안정하고 흥분되어 있는 들뜬 정서 상태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경조증은 이제 들뜬 정서 상태라서 항상 하이 텐션이신 분들, 예, 하이 텐션이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경조증이 되게 높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내향성은 SI, 이것은 사회적 장면에서의 불편감, 고립감, 일반적 부적응, 자기 비하 등의 특징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자기보고형 검사의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피검자가 의도적으로 거짓된 응답을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왜곡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발이나 채용 과정에 있어서는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나 정신병리를 숨기기 위해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거나, 그리고 법적인 책임이나 군복무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심각한 정신장애를 지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솔직하지 못한 태도로 응답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면적 인성검사는 이런 식으로 예, 프로파일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분의 프로파일을 보면은 지금 30에서 70 사이에 모든 것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이분은 지극히 이제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프로파일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것이 예를 들어 70 이상일 경우에 70 이상일 경우인 것으로 나오는 그 이제 척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반사회성이 만약에 70 이상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질렀거나 사이코패스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하게 되면 PD가 이제 반사회성이에요. 이게 70 이상 많이 높게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프로파일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 강점 검사.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책에.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해보시려면, 지금 인터넷 여기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또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사회적 선의도를 포함한 24개의 성격 강점을 측정하는 250문항, 4점 척도로 나와 있는데 25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격 강점과 덕목에 대한 그런 분류 체계에 근거해서 6개의 덕목과 24개의 성격 강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격 강점 검사 CST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예, 자기보고형 성격 검사 중 1개 이상을 실시하여 나의 성격 특징을 평가한다.
성격 검사의 결과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를 세밀하게 검토해 본다. 아울러 이러한 검사 결과가 나의 성격을 얼마나 잘 측정하고 있는지 평가해 본다. 성격 검사의 결과가 과연 스스로 생각하는 나 자신의 성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잘 반영하고 있는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성격 특성이 검사 결과에서 제시되었다면 그것은 어떤 성격 특성이며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예, 여러분이 이제 자기 분석, 그러니까 이 성격 검사를 통한 자기 분석 보고서를 쓰실 때, 예, 이런 내용을 쓰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투사적 검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로샤 검사와 주제 통각 검사, 그림 그리기 HTP 그림 그리기 검사와 문장 완성 검사 SCT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면 로샤 검사는 로샤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대칭형 잉크 얼룩으로 이루어진 10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카드를 보여주고 이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는지를 묻고 자유롭게 연상하여서 반응하도록 합니다. 연상 반응을 정교하게 채점해요. 반응 영역, 결정 요인, 반응 내용 등 이런 것들을 채점해서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특성, 사고 내용, 욕구와 충동, 정서 조절 능력, 무의식적 갈등 등을 예,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아주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뭐 어떤 분은 박쥐로 보기도 하고요. 예. 뭐 어떤 분은 광대로 보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나는 이게 어떻게 보여? 예, 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심리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림 이렇게 로샤 검사 같은 경우는 무의식적인 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예.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이걸 무슨 거인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동일한 그림을 보고 사람마다 달리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모든 환경이 다르고 처해진 이제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심리 상태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어떤 무의식이 있는지 예, 그것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다 달리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주제 통각 검사 TAT 예, 이것은 머레이와 몰간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인물과 상황을 묘사한 20장의 그림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성한 이야기에는 그의 과거 경험, 공상 내용, 관심사와 욕구, 심리적 갈등, 무의식적 충동이 투사되어서 반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사 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피검자의 심리 상태, 욕구와 동기, 환경에 대한 지각과 대처 방식, 무의식적인 갈등 영역 등을 평가하는 것이 TAT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에요.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드실 수 있으실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제가 봤을 때는 남자분이 뭔가 이야기하기 곤란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서 엄마에게 좀 얘기하기 곤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이며 어떤 심리 상태에 있을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자가 물어보고 피검자가 이제 그림을 보면서 대답하면서 이야기를 본인의 이제 이야기로 이제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TAT입니다. 예, 아래의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라. 어떤 장면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장인물은 어떤 사람이며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등장인물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 친구와 함께 지금 우리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동료들과는 이야기를 지금 못 하시니까 여러분 가족하고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이 그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어떤 상황인 것 같아?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대로 한번 물어보면 정말 다 다르게 나와요. 남편한테 물어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자녀가 해보는 것과 한번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림 그리기 검사는 자신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비언어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언어적 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경우 그림 그리기는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좋은 평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집, 나무, 사람 검사, 인물화 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집, 나무, 사람 검사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집이 하우스죠. 나무, 트리, 그 다음에 사람, person, 그래서 HTP 검사고요. 여러분 A4 용지 3장을 여러분 지금 준비를 하셔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선은 A4 용지를 가로로 한번 놔보세요. 가로로 한번 놔보시고 가로로 눈 A4 용지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집을 한번 그려보세요. 집. 그 다음에 여러분 또 A4 용지를 세로로 한번 놔보세요. 세로로.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세로로 A4 용지를 놓고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사람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려보시고 그것을 저에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집, 나무, 사람은 이렇게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한 대로 집 따로, 그 다음에 나무 세로로 해서 하나, 사람 하나. 그리고 집을 그릴 때 뭐 꼭 집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이런 집 이런 것을 그리시면 됩니다. 예, 이것은 인물화네요. 무엇이 강조되어져 있는지, 예, 그리고 그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바로 인물입니다. 예, 문장 완성 검사가 있어요. 예, 문장 완성 검사는 문장의 첫 부분만을 제시하고 미완성된 뒷부분을 채워넣도록 하는 준구조화된 투사적 검사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땡땡땡땡이다. 예, 그럼 뒤에를 여러분이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머니와 나는 따따따따. 예, 여러분 채워주시고 나의 가장 큰 고민은 따당 무엇이다. 이렇게 SCT를 통해서 자기 개념도 알 수 있고요. 부모와 중요한 타인에 대한 의식도 알 수 있고요. 과거에 대한 태도 등 이런 것들과 같은 다양한 성격 특성과 심리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문장 완성 검사 우리 책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카톡으로 문장 완성 검사를 드리면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저에게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카톡이나 이메일로 예, 한번 하셔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장의 정리 질문. 여러분 정리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 했죠? 예, 성격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 성격 평가를 위해 수집되는 5가지 자료 영역. 예. 그리고 좋은 성격 검사들은 어떤 조건, 즉 어떤 심리 측정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가? 성격의 오요인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자기보고형 검사 뭐죠? 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보고형 성격 검사 중 성격 장애와 부정적인 증상을 평가하는데 가장 유용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예, 그리고 투사적 검사는 자기보고형 검사에 비해 어떤 장단점을 지니고 있을까요?
예, 로샤 검사의 도구 실시 방법 측정 가능한 성격 특징을 설명해보라.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